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떠올려 보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시나요? 평생을 땀 흘려 일하시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들, 이제야 한숨 돌리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계신 우리의 소중한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족에게 용돈을 주거나 작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등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아주 일상적인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어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60% 이상의 시니어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자신도 모르게 법을 위반한 경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저 평화롭게 살아가고자 했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2025년 세상은 더욱 빠르게 변하고 법 또한 그 속도에 맞춰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알지 못한다면 수백만 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거나 심지어 평생 지켜온 독립적인 삶마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낸 편지 한 통을 놓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제때 서류를 갱신하지 않아 필요한 유료 서비스를 거부당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올해 여러분이 보게 될 가장 중요한 영상 중 하나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2025년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니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법률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캐나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통찰과 교훈을 줄 것입니다. 특히 세 번째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일 것입니다. 10번째, 디지털 유언장 등록 제도의 변화입니다. 유언장이라고 하면 2명의 증인 앞에서 종이에 직접 서명하고 자물쇠로 잠긴 서랍 속에 고이 보관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캐나다의 온타리오, 브리티시 컬럼비아 등 주요 주에서는 디지털로 작성하고 저장한 유언장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제 집 소파에 편안히 앉아 온라인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정부가 승인한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 등록소에 보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엄청난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시니어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새로운 책임과 위험을 동반합니다. 가장 큰 우려는 모든 디지털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 주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서명 과정에서 여전히 2명의 가상 증인이 실시간으로 참여해야 하며 사용하는 플랫폼 역시 주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유언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인의 마지막 소망은 지켜지지 못하고 남은 가족들은 비싼 소송 비용을 감당하며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반드시 인증된 디지털 유언장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 집행인이나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디지털 문서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항상 알려두어야 합니다. 만약을 대비해 PDF 파일이나 종이 사본을 백업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새로운 법은 상속 계획 시스템을 더욱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지만 올바른 지식 없이는 끔찍한 법적 악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60세 이상이시고 최근 1년 내에 유언장을 검토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당신의 미래와 가족의 평화가 여기에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9번째,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재취업 시니어의 삶입니다. 2025년 캐나다는 일하는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법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선택이든 혹은 생계 때문이든 은퇴 후 다시 노동시장에 뛰어든 시니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바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 법은 파트타임이나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는 업무 관련 메시지, 이메일, 전화를 무시할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제 밤 9시에 상사의 메시지에 답장해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갑작스러운 근무 변경 요청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한다면 응답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은퇴와 파트타임일을 병행하며 힘겹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시니어들에게 이 법은 그토록 필요했던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고용주가 이 법을 순순히 따르는 것은 아니며 많은 시니어들은 자신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소매업, 고객 서비스 또는 재택 행정 업무 등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이제 고용주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방침을 명시한 서면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연방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부족하여 많은 시니어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거나 오랜 습관 때문에 여전히 근무 시간 외에도 업무 연락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주일에 몇 시간만 일하더라도 이제는 자신의 시간을 통제할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직접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정책에 대해 문의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수십 년간 당신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소중한 개인 시간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법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모든 도구가 그렇듯 어떻게 그리고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알 때만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8번째, 국세청의 2025년 연금 소득 분할 조정입니다. 연금 소득 분할은 오랫동안 캐나다의 은퇴 부부에게 현명한 절세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캐나다 국세청은 많은 시니어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새로운 변경안을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자격 기준과 소득 구간이 조정되면서 작년까지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올해는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금 분할 방식을 갱신하지 않은 시니어들은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거나 정부 혜택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환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령공제나 연금소득공제와 같은 특정 비과세 혜택의 소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만약 당신이 배우자에게 너무 많은 소득을 이전할 경우 배우자가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거나 보장소득보조금의 일부를 잃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시니어들이 2025년 업데이트에 맞춰 세금 계획을 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도 모르게 노령보장 연금 환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값비싼 실수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년 특히 재정 상황에 변화가 생겼을 때마다 소득 분배 계획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회계사나 세무 프로그램이 새로운 기준을 알아서 적용해 줄 것이라고 막연히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니어 재정 전문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고 2025년에 새로운 수치를 적용하여 소득 분할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보십시오. 지금의 작은 조정이 세금 시즌에 수백만 원을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7번째, 유료 조력 사망 자격 확대입니다. 2025년 법률 업데이트 중 가장 민감하고 널리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는 캐나다의 유료 조력 사망, 즉 존엄사 관련 법률의 확대입니다.
캐나다에서 존엄사는 2016년부터 합법이었지만 올해의 변화는 그 자격 대상을 정신질환만을 겪는 개인에게까지 매우 특정한 조건 하에 확대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정신질환이나 퇴행성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시니어들에게 이 변화는 새로운 선택권과 함께 심각한 윤리적 질문을 던집니다. 이 확대 조치는 개선의 여지 없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요청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는 다단계의 의료 및 정신과적평가, 의무적인 대기기간, 그리고 다른 모든 치료 방법을 시도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포함됩니다. 초기 치매와 같이 인지 저하를 겪는 시니어들은 자신이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속적으로 명확한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시니어 커뮤니티와 간병인들 사이에서 희망과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삶의 마지막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사전 연명 유료 의향서를 다시 살펴보고 당신의 최신 의사를 반영하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2025년의 존엄사 제도에 대해 잘 아는 의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오늘 당장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미리 정보를 아는 것은 위기가 닥치기 전에 명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법은 동의하든 안 하든 모든 시니어가 이해해야 하는 법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번째, 새로운 재가 및 장기 요양 권리법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 법은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2025년 온타리오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는 거주자 권리 장전이라는 이름 아래 대대적인 법률 업데이트를 시행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하거나 재가 서비스를 받는 시니어들에게 존엄성, 동해,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 훨씬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오랫동안 요양시설에서의 학대나 방치 이야기는 묵살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니어들과 그 가족들은 이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당신은 치료를 거부할 권리, 사생활을 요구할 권리, 돌봄 계획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보복의 두려움 없이 불만을 제기할 권리를 갖습니다. 만약 간병인이 노크 없이 방에 들어오거나 설명 없이 약을 주거나 당신의 요청을 무시한다면 이를 신고하는 것은 당신의 완전한 권리입니다. 시설 측은 또한 법적으로 거주자의 권리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고 거주자와 가족 모두에게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조사를 받거나 심지어 시설 폐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려면 입소시 이 권리에 대한 서면 사본을 반드시 받고 쉽게 검토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만약 방치나 무례함이 반복된다고 느낀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즉시 해당 지역의 장기 요양 감독 기관이나 시니어 권익 옹호단체에 연락하십시오. 이 법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시민들을 위한 존중과 안전을 회복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만약 오늘 내용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소중한 정보가 꼭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5번째, 이임장 사기 방지 안전장치입니다. 2025년
캐나다 주정부들은 수천 명의 시니어들의 평생 모은 재산을 조용히 하다간 이임장 남용 문제에 맞서기 위해 더욱 강력한 안전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이임장은 본래 당신이 더 이상 스스로 재정적 또는 유료적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신뢰하는 사람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보호장치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많은 경우 친척, 간병인, 심지어 친구에 의해 악용되어 시니어들을 무력하고 빈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법은 이 문이 열리기도 전에 단단히 걸어 잠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임장 권한을 행사하는 개인은 이제 더 엄격한 서류 및 보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시니어 계좌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이체나 갑작스러운 인출과 같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제 주요 결정에 대해 이중 위임장을 요구하거나 권장하여 한 사람이 단독으로 행동할 수 없도록 제2의 승인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임받은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함께 관리 소홀이나 남용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존의 위임장을 검토하십시오.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 여전히 신뢰할 만하고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즉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대리인이나 중립적인 제3자의 감독과 같은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의 은행, 의사, 그리고 가까운 가족에게 누가 당신의 위임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려두십시오. 이 서류 한 장이 언젠가 당신의 전 재산, 유료, 그리고 거주지까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서명하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2025년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사기 가능성까지 한 발 앞서 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시니어를 위한 임대차 법 변경입니다. 연금보다 빠르게 치솟는 주거 비용 때문에 많은 캐나다 시니어들이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브리티시 컬럼비아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새로운 세입자 보호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 임대차 법 변경은 부당한 퇴거를 방지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며 이사를 가야만 하는 고령자들에게 이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은퇴 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 업데이트는 주거 안정과 갑작스러운 이주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시니어 임대료 상한제의 도입입니다. 이는 집주인이 특정 연령 이상의 세입자에 대해 매년 인상할 수 있는 임대료의 폭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리모델링이나 매매를 이유로 시니어 세입자를 퇴거시키려 할 경우 이제 이사 비용을 부담하거나 임시 주거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법은 또한 통지 기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시니어들이 퇴거 요청을 받았을 때 준비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칙들은 평생 열심히 일한 당신이 부당한 대우나 퇴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세 번째, 70세 연금 자동 가입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캐나다 정부는 시니어들이 캐나다 연금 계획과 노령보장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65세 이후에 연금 신청을 늦춰 수령액을 극대화하려면 수동으로 등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70세가 되면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정부가 자동으로 당신을 연금 수급자로 등록합니다. 이것이 유용한 알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70세가 되면 연기된 연금 혜택은 최대치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여전히 다른 소득을 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기 시작하면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진입하거나 노령보장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니어들은 소득 연동 혜택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프로세스가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수표가 도착하거나 더 나쁘게는 세금 시즌에 예상치 못한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이 등록되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이를 피하려면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 소득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자동 가입 제도는 아무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은퇴 계획에 있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경고등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노인 학대 방지법 강화입니다. 2025년 캐나다는 형법을 개정하여 점점 증가하지만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인 노인 학대로부터 시니어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단순히 신체적 학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재정적, 정서적, 심지어 디지털 학대까지도 노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졌을 때 형사범죄로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누군가 당신의 은행 계좌를 조작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고립시키거나 기술을 통해 당신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냥 나쁜 행동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업데이트가 강력한 이유는 학대로 간주되는 행위의 정의가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많은 형태의 정서적, 재정적 학대가 법적 회색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가족이나 간병인일 경우 더욱 그랬습니다. 이제 경찰과 사회복지 서비스는 더 명확한 지침과 강력한 신고 도구를 갖추고 가해자를 더 쉽게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노인 학대의 징후를 겪고 있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해당 지역의 노인 학대 신고 전화나 옹호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이러한 전화는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도움은 24시간 언제나 가능합니다. 새로운 법은 시니어 안전을 위한 큰 승리이지만 사람들이 이를 사용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2025년 당신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법적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전국민 의약품 보험 시행입니다. 마침내 2025년은 캐나다 시니어들이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것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캐나다의 전국민 의약품 보험 프로그램의 첫 단계 시행입니다. 이 역사적인 조치는 시니어와 저소득 가정을 시작으로 필수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인슐린, 심장약, 혈압약 등 생명을 구하는 처방약이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액 또는 대폭 할인된 비용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정된 수입으로 살아가는 시니어들에게 이것은 삶을 바꾸는 획기적인 돌파구입니다. 하지만 모든 약이 갑자기 무료가 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시행 단계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필수 의약품에 초점을 맞춘 제한된 목록이 포함됩니다. 프로그램에 접근하려면 주정부 건강보험을 통해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현재의 모든 처방약을 검토하고 어떤 약이 새로운 보험 목록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장기적인 건강을 개선하고 은퇴 생활에 스트레스를 하나 더 줄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0가지 법률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금 변화와 디지털 유언장에서부터 임대차 보호와 전국민 의약품 보험에 이르기까지 법적 환경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당신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오히려 당신을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들에게 정보를 아는 것은 단순히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되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구는 사용하는 방법을 알 때만 유용합니다. 이번 주에 단 10분만 시간을 내어 당신의 유언장을 검토하고 의사에게 의약품 보험에 대해 문의하고 배우자나 자녀와 소득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삶이고 당신의 유산이며 존엄과 안전, 그리고 자유 속에서 살아갈 당신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당신은 더 많은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2025년 그 통제력이야말로 그 무엇보다